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오후 11시 5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29,5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잠깐 31,500까지도 올라가면서 오케이 오르지? 좀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밤에 좀 움직이는 게 진짜다. 나스닥 개장 10시 반 정도 시간에 맞춰서 움직임이 찐 움직임이고, 이런 거는 좀 거래량이 많이 없이 올라가는 거라서 약간 허수 느낌이다. 뭔가 하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한 여파,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1차 지진? 1차 지진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것 같아 보이죠.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일주일도 안 돼서 진짜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루나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떡락 중이고요. UST도 잠깐 반등 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내려가고 있죠. 사실 UST 뭐 루나 이런 애들의 미련을 안 가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실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이제 변함이 없고, 뭐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이 시총들이 이제 또 어디로 흘러갈지, 다음 생태계 다음 사이클에서는 또 루나를 대체할 만한 프로젝트들이 뭐가 나올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또 찾아 나서야 또 이제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루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USD가 뽀개지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루나를 계속 샀는데 그게 마침 이 전저점이어서 어, 엊그제 이제 좀 올라왔을 때, 전저점으로 쳤을 때 이제 500배 상승이어서 오히려 돈을 더 벌거나 뭐 졸업을 했거나 뭐 이런 심심치 않게 이런 썰들도 뭐 올라오는 것 같던데, 그런 거는 정말 정말 진짜 퇴학 당하고, 정말 어떻게 운 좋게 또 다시 정말 이제 신이 주신 로또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 이제 뭐 저점에서 뭐 기념 주화로 좀 샀다, 이런 거 말고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자로 접근해야 해서 뭐 매매를 하는 관점, 그러니까 단타 이런 거는 하셔도 됩니다. 트레이딩 같은 거는 뭐 자신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도 루나가 뭐 시총이 높았고 그래도 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요 이슈를 잠깐 있다가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비트코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또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크립토컨트에 올라온 주기영 대표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분석했나 하고 봤더니, 이제 이 밑에 산같이 올라온 이 구간별, 어, 이 시점에 어떤 지표냐면, 이게 무슨 지표냐면은 이제 고래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상방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시점이다. 근데 이걸 비트코인 가격을 봤더니 얘들이 이렇게 좀 몰릴 때가 저점이었다. 단기 저점이었다. 그리고 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 네, 일단 지표로는 그렇죠. 이 어떤 온체인 지표로는 분석으로는 그게 맞고, 실제로 뭐 그게 맞겠죠. 뭐 제가 온체인 분석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지금 자체는 단기 저점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지금 좀 알박기를 한다면 좀 이제 진짜로, 왜냐면 지금 벌써 1, 2, 3, 4, 5, 6, 7, 8, 빨간색이 8개예요. 빨간색 8개. 이거 거의 스캠 코인이죠, 이거는. 비트가 벌써 빨간색 8개를 박아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초록색이 나와줄만 하지 않나. 좀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어서, 네, 이제 어떤 이런 온체인 지표랑도 또 맥락이 맞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좀 여기서 현금이 100이어가지고 그러니까 100%여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반등 구간을 좀 먹을만 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플랜을 세워가지고 진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이런 지표들로 쓰일 수 있겠죠. 온체인 지표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체인 지표가 좋아요. 좋은데 그냥 원 오브 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을 크립토 시장을 분석하는 어떤 지표의 하나 뭐지? 하나로 쓰여야지 온체인 지표가 이 시장을 전체를 꿰뚫는 그런 시장을 관통하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지금 어쨌든 하락장이니까. 그건 아시고 이런 지표들을 좀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온체인 지표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치면은 먹이사슬이라고 치면 온체인 지표보다 윗단계에 있는 게 지금은 어쨌든 매크로 혹은 뭐 추세 혹은 뭐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셔서 어떤 것을 지금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참고해서 이 시장을 분석해야 되나, 그리고 그 다음 지표로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나,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 가지 지표만 맹신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차트만 보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은 이제 또 루나 같은 경우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지표들을 못 보잖아요. 얘네가 뭐 지금 왜 이렇게 떡락을 하고 있고 지금 떡락하는 순간에도 발행을 계속 찍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차트만 보고 그냥 뭐 저점 매수 뭐 핫다 잡는다고 하죠. 핫다 잡아가지고 이제 확 물리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분석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플랫폼이죠. 플랫폼인데 언제부터 비교한 거죠? 이게 회색이 아마 전고점인 것 같네요. 전고점. 회색이 이제 플랫폼별 전고점, 코인 가격, 그리고 약 한 달 전, 한 달 전에 이 노란색 가격, 그리고 현재 가격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분부, 솔라나, 아바란체, 루나, 폴카도, 플로우, 아톰, 니어, 알고랜드, 매틱이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으로만 대충 한번 봅시다. 어떤 코인들이 좀 많이 빠졌고 어떤 코인들이 좀 선방을 했고, 한번 가격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말고도 플랫폼 코인은 되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대략 작년에 좀 이름 많이 날렸던 친구들이 있고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대비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락률 같은 경우는 분부가 굉장히 수비를 잘 해주고 있죠. 왜냐면 또 분부는 자체적으로 소각도 하고 디플레이션 모델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의 좀 방향, 그러니까 지금 하방과는 별개로 또 바이낸스 자체는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나마 선방을 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런치패드라든지 런치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배당 형태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가격 방어를 잘 하네요. 코로나 때 가격이 분부가 7달러까지 떨어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년 전이죠. 2년 조금 더 됐는데 7달러라고 치면은 거의 100배가 올랐네요. 전고점 100배,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약 43배? 40, 그죠? 얼마야? 40. 이거 계산하고 있죠? 4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전, 그러니까 작년 뭐 코로나 때는 이제 솔라나가 없었죠. 없었고, 그리고 상승 시작 초입에 저점으로는 1달러였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뭐 한 3달러, 2달러, 3달러 이랬습니다. 루나 같은 경우도 뭐 몇백 원, 뭐 100원, 200원 이랬었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떡락을 했네요. 토막살인 당했죠. 그래서 25%, 49%, 54%, 마이너스 99.99999% 그리고 폴카닷. 폴카닷이 마이너스 38이라서 하락을 조금 했네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 저번 달까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 달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폭이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플로우 코인도 마찬가지고,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락업 언락 물량이 이제 너무 많이 있었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토막이 났죠. 토막이 났는데 시총은 오히려 증가했죠.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월, 1월, 2월까지만 해도 약간 좀 뒷북 타가지고 뒷북 메타 타서 뭐 코스모스 IBC 뭐 인터체인 이쪽이 되게 좀 활발해지면서 토르체인 이런 애들이랑 같이 뭐 스모시스라든지 토르체인, 주노, 뭐 시크릿 이런 애들이랑 같이 좀 붐업이 됐었다가 지금은 또 많이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루나도 사실 코스모스 쪽 가족이어가지고 여파가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이 그나마 저번 달 기준으로 하방을 많이 안 받았었죠. USDN 이슈 그리고 니어의 이제 재발견 이런 타이틀로 많이 안 떨어졌었다가 이번 비트 하락에 역시나 무릎 꿇었죠. 알고랜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매틱 같은 경우도 네, 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 정도로 좀 쭉 봤는데요. 루나의 사태를 보면 아시다시피 영원한 이제 플랫폼 코인은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없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분부라든지 분부 같은 얘들은 이제 아무래도 실제 굉장히 큰 모델 공룡, 어떻게 보면 또 공룡 기업이죠 지금 바이낸스가 크립토신에서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활용하는 이런 급이 아닌 이상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뭐 쌤이 좀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나중에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고요. 아바란체, 뭐 폴카다 이런 친구들도 아직까지 뭐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뭔가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을 되게 많이 받고 있죠.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하락장이 오고 그것이 체감될 때 결국 돌고 돌아 정답은 비트였더라 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슈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요거는 제가 테라가 떡락할 때, 그러니까 패깅이 깨질 때부터 계속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테라 패깅을 막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을 이제 비트코인 를 되게 많이 보유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진짜 쓰였냐? 요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LFG에 비트코인이 더 많았죠 원래? 더 많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이거 남기고 다 썼다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같이 방어를 위해서 썼다는 건데 실제 쓰였냐,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보시면은 제가 딱 이 의견이에요. 지금 얘네 내역 공개한 게 지금 얘네 주장밖에 아닌데 증거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영수증처럼 우리가 이걸 팔아서 최대한 UST의 패깅을 지키려고 했다. 요 어떤 그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FG의 모든 비트코인 준비금이 제미니와 바이낸스로 넘어갔으며 추가적인 추적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넘기긴 했어. 중앙거래소로 비트를 보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도 생각이 없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우리 루나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를 팔자. 비트 준비금을 우리가 마련해놨으니까 이거 쓰면 되겠네 해서 막상 넘겼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멍청한 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이즈를 보니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지금 이 우리가 비트 이거 4조 투입한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안 썼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냐면은 너무 급격하게 팽이 깨지기도 했고 실제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4조를 투하를 한다고 한들 지금 이 테라 루나를 못 살리는 거는 99.9% 확률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냥 안 쓰고 그냥 이거를 킵해뒀다가 뭐 다시 뭐 좀 잠잠해지면 다시 사업을 재건축하는 데 쓰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너무 많은가? 근데 뭔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PG는 가스죠. LFG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이제 그 지갑 잔액을 봤더니 실제로 이제 테라 사태가 터지기 전에 대략 5월 초만 하더라도요 4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략 뭐 4조가 넘는 돈이죠. 이렇게 돈이 있었는데 3,300억 달러 4조 정도 되는 돈이 정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그 테라가 붕괴되기 시작한 며칠입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15일 8일이죠. 8일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8일 9일 쫙 빠지죠. 10일 그래서 이 많은 자금 4조가량 되는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간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정말로 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313개 정도 남아있고 뭐 아발란체나 분분 조금 있네요. 남은 게 꽤 있긴 하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쓰였냐 요거에 대한 좀 그게 좀 밝혀져야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금이 대략 이제 보시면은 8천만 달러 8,800만 달러 대략 9천만 달러가 되죠. 그래서 9천만 달러면은 이제 천만 100 몇 억인가요? 얼마죠? 이 남은 자금을 갖다가 네 지금 이제 또 보상 1100억이죠. 1100억을 갖다가 투자자 지금 제가 졸려가지고 뇌가 굳은 것 같습니다. 1100억을 갖다가 이걸 남은 거를 이제 투자자 보상으로 쓰이겠다 라고 하는데 진짜 뭐 의미가 없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 될 것 같고 대략 루나는 좀 일단락이 됐고 실제로 이제 테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기업이라고 치면 하청 업체인 이제 테라의 생태계를 지탱을 하던 이런 디앱들 프로젝트들 다 쫄딱 망했죠 사실. 왜냐면은 테라가 이게 또 악수가 뭐였냐면 되게 좀 잘못된 좀 그런 게 뭐였냐면은 테라 생태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약간 조금 독자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자체 UST라는 스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이제 앵커라든지 미러, 루나 뭐 이런 덱스 랜딩 플랫폼 뭐 파생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뭐 NFT 그리고 뭐 땅 그러니까 뭐 P2E 이런 것들도 다 자체적인 플랫폼 안에서 좀 세워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예전에도 계속해서 좀 아쉽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게 되게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게 정말 좀 안 좋은 좀 결과로 이어졌고 왜냐면 이제 테라 월드 같은 경우는 봐도 기축이 전부 다 UST 로 보통 쓰여져 가지고 그래서 뭐 마인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락드롭 걸어두신 분들도 UST로 다 걸어두셔서 피해가 되게 좀 극대화됐던 좀 그런 참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블록체인 이 코인판이 이제 단독 이런 좀 이런 걸로 나아가면 안 되고 확실히 좀 멀티체인이라든지 좀 다른 생태계로 확장을 해 나가는 좀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막 뭐야 60% 올랐어?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UST의 가치가 지금 이게 1달러가 아니죠. 지금 거의 50토막이 난 상태라서 지금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가격들이죠. 사실상 이 프로젝트는 다 전부 다 이제 없어질 것 같고 몇몇 프로젝트 뭐 테라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레이터로 마이그레이션 한다 혹은 뭐 전에 이제 컴투스 같은 이제 프로젝트도 이제 뭐 다른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 말고 전적으로 테라 루나에 이제 기생해서 출시됐던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 뽀글이라고 할게요. 뽀글이가 또 요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네트워크로서는 미래가 없다 라고 했는데요. 요게 해석을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덧붙인 말도 되게 좀 의미가 있게 저한테 좀 다가와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비트코인 결제 네트워크로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실제 사용, 활용 이런 모델로서 미래가 없다는 거지. 비트코인 가치 자체를 전면 부인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랫폼 쪽으로 이렇게 막 쓰인다기보다 진짜 디지털 금이라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도 그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은 비트코인의 이 그릇은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었고 아마 쌤도 그걸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를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고 그리고 이거랑 보시면 얘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방금 이 얘기랑 좀 연장선인데 일단 이 얘기에서 첫 번째로 방금 제가 말씀했던 포인트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결국에 이제 뭐 네트워크로서의 가치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POW 잠시만요. POW는 결국 또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뭐 POW로 남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로서의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은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 그걸 대체하기 위한 어떤 POS를 주창하는 기술 혁신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죠. 그 기술 혁신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필요할 것. 다르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죠? 결국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일 거고, 지금 블록체인 업계를 더 이렇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좋은 코인이 나와야 된다. 코인이라고 표현할게요. 다른 좋은 코인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옛날부터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뽀글이가 그 부분에 꽂혀가지고 자기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결국에 이제 가지고 온 게 솔라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POS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뭐 좀 되게 작년에 핫했던 솔라나였고 그 솔라나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었고 솔라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솔라나 같은 플랫폼, 코인,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가지고 나오는 코인 이 분명히 또 출시가 될 건데 아마 쌤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눈길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지금 시장을 되게 많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주도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창펑자오랑 쌤 뽀글이 둘이서 굉장히 진짜 하드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시선을 두는 쪽으로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음 사이클 전에 혹은 다음 사이클 중에 분명히 솔라나보다 더 좋은 코인, 더 나은 기술을 가진 플랫폼 혹은 뭐 기존에 지금 뭐 아까 봤었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뭐 더 성장을 한다던가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얘 마음에 쏙 드는 뭔가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또 투자하고 그 사이클에서는 그걸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 하나 가지고 제가 오늘 되게 좀 오래 떠들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우리의 이제 투자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기회들 그리고 이제 사실 쌤이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단편적으로 이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 네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음, 뭐 쌤의 이제 솔라나 사랑의 어떤 그 이유 기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던 입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솔라나 같은 어떤 정말 좀 신세대? 차세대? 플랫폼? 블록체인을 찾았었던 거고 그게 작년에 솔라나였고 그게 마침 또 상승장과 맞물려서 굉장한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 지금은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 친구가 어떤 곳에 이제 시선을 두고 어떤 프로젝트, 플랫폼, 코인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큰 투자를 하고 자기 어떤 핸드 아래로 가져올지 좀 계속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물리버 이제 크라우드론 작년에 한창 이제 솔라나가 아니죠 상승장 2차 상승장 그러니까 하반기 상승장 때 이제 물리버랑 이제 폴카닷 해가지고 크라우드 옥션 크라우드론 두 개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벌써 이게 1년이 됐네요. 물리버가 작년 6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 6월 여기 있죠. 6월 쿠사마 파라체인 슬롯에서 이제 락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 물리버를 줬었죠. 줬었는데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좋았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이 수익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버가 지금 1년 동안 락업이 거의 대략 1년 정도.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물리버가 대략 싸게 샀으면은 한 3, 400? 2, 300? 2, 300인데 그 조금 비싸게 사셨으면은 그 뭐야 석가빔 전에 한 대략 500, 600달러.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60달러 하나요? 80달러 정도 하네요. 80달러 정도인데 이 굉장히 큰 하락입니다. 그때 당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이거는 뽀록으로 받은 거고 만약에 이것마저 돈이 안 됐다면 굉장히 큰 좀 하락. 묶는 건 1년이나 묶이고 하락은 하락대로 다 쳐맞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결론은 크립토신에서 장기간의 락업은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말자. 진짜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도 17년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당했어요. 락업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 기준, 제 원칙으로 크립토 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락업입니다. 락업. 그러니까 락업도 이제 뭐 플렉시블이 있고 이제 뭐 아예 락업 돼가지고 내가 꺼내고 싶어도 못 꺼내는 그런 락업이 있는데 이제 뭐 앞에 건 괜찮다 쳐도 이제 진짜 내가 완전한 기간이 지나야만 풀리는 락업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하면 좀 비추인 게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코인홀에서 봤었던 이제 이 테라 이슈 때도 UST가 락업이 돼가지고 제때 못 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손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락업은 금물이다. 크립토 시장에서 한 달은 현물 시장에서 현물 경제, 현실 경제에서 1년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원테이크인 거 아시죠, 다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거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앵커 테라 이슈로 인해서 지금 디파이 쪽에 이제 좀 퍼드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 테라가 터졌다. 디파이가 진짜 안전한가? 디파이가 정말로 정령 폰지가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디파이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을 심어놨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좀 공포가 이제 확산이 되고 좀 자금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빼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많이 뺄 텐데 이게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게 앵커 자금이 굉장히 컸어요. 앵커 자금이 거의 17빌리언, 17빌리언이 됐었기 때문에 와,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되게 많이 넣었었긴 하다 사람들이. 와, 하여튼 17빌리언이 일단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테라가 이제 지옥으로 끌어내렸죠 시장을.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의 하락 때문에 이제 추가로 하락한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도 그 이상으로 좀 많이 빠진 감이 있습니다. 거의 사실 반토막이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왜냐면 우리 크립토 시장 시총이 반토막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조금 추가 하락이 더 있었다. 이 TVL에 추가 하락이 더 있었고, 루나랑 이제 코인들 하락한 거분 퉁치고도 조금 더 하락한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디파이 쪽 진짜 이거 벌집이에요. 여기 진짜 만약에 진짜 잘못돼가지고 터지면, 디파이 터지면 크립토 시장 진짜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률은 굉장히 낮죠. 터질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한 달 전 TVL 지표랑 7일 전 기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한 달 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별로 안 난다면 이제 아무래도 테라 이슈로 인해서 좀 자산 가격이 많이 빠져나간 그 TVL 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플랫폼 코인들의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 이 랜딩 프로토콜에 있는 자산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봤더니 커브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커브가 아무래도 커브 안에도 이제 UST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리도 파이낸스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테라 마크가 있죠. 테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 전 기준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진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아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덜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면은 코인 하락분 정도 됩니다. 딱 한 달 전 코인 하락분. 그리고 하여튼 좀 많이 안 빠져. 컴파운드도 그렇게 많이 빠진 편은 아니고, 이제 뭐 분부 쪽 라인은 아예 좀 따로 노니까 여기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베 컴파운드 요쪽
메이커다오 이쪽 3대장은 좀 느낌 있게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팬텀 쪽이 되게 많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텀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은 팬텀을 좀 주로 밀고 있는 친구들 보시면은 완전 날아갔죠 지금. 날아갔고, 저번 소개해드렸던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아브라카다브라도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디파이 시장도 조금 느낌이 쎄하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좀 정말로 이게 스노우볼이 테라 그 이슈가 스노우볼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자. 미리 좀 감각 있게 시장을 살펴보자 라는 의미로 오늘 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